어젯밤, 당신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간식도 참았고, 물 한 잔만 마신 채 잠들었죠. 그런데, 아침 혈당계를 켜보는 순간, 눈을 의심합니다. 분명 공복인데, 왜 혈당이 올라있지?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겪지만 이유를 모르는 미스터리한 현상. 마치 몸 안에서 누군가가 밤새 몰래 당을 만들어낸 것처럼 말이죠. 도대체 우리의 몸속에서는 잠든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놀랍게도 이 현상 뒤에는 수백만 년 동안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진화시켜 온 은밀한 방어 시스템, 바로 새벽 현상, 단펀하머난, 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잠든 그 순간에도 몸은 쉬지 않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폐는 산소를 들이마시며, 뇌는 꿈속에서도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에너지를 채워줄 음식이 없다는 것. 그래서 몸은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스스로 당을 만들어내는 것, 당신이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혈당이 오르는 진짜 이유.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당신은 분명 어젯밤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간식을 참았고, 물 한 잔만 마시고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혈당계를 켜보니 숫자가 이상하게 높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지? 공복인데 혈당이 오르다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순간 혼란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 수수께끼 같은 현상 뒤에는 우리 몸의 정교한 생리작용과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방어 시스템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몸은 쉬지 않습니다.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고 폐는 산소를 들이마시며 뇌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작용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원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놀라운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스스로 당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새벽 현상, 단펀하머난이라고 부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몸은 조용히 다음 날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잠든 동안 뇌는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뇌 속 시상하부는 해가 뜨기 전 신호를 감지하고 곧 깨어날 우리 몸에게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뇌하 수체와 부신에서는 코르티솔, 성장 호르몬,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같은 강력한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단순한 화학물질이 아닙니다. 마치 전쟁을 앞둔 장군처럼 우리 몸의 에너지 생산 부대 즉 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 몸은 겉으로는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매우 정교하게 활동합니다. 뇌 속 시상하부는 하루의 리듬을 감지하며 해가 뜨기 전부터 신체를 준비시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뇌하 수체와 부신에서는 코르티솔, 성장 호르몬, 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단순한 화학물질이 아니라 마치 전략을 지휘하는 장군처럼 간과 근육, 심장, 신경계 등 우리 몸 곳곳의 세포들에게 에너지 동원 명령을 내립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 간은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간에는 우리가 하루 동안 섭취한 음식에서 저장한 글리코겐이 쌓여 있습니다. 글리코겐은 우리 몸의 응급연료 창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밤새 음식을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몸은 필요할 때 즉시 이 글리코겐을 분해하여 포도당을 만들어 혈액 속으로 방출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포도당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 몸이 움직이고 뇌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과정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룹니다.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방출되더라도 인슐린이 즉시 반응의 세포 문을 열고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켜 에너지로 전환시킵니다. 혈당은 자연스럽게 안정화되고 우리는 활기찬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에게서 발생합니다. 인슐린은 세포의 열쇠 역할을 합니다.
세포 표면에는 인슐린 수용체라는 잠금 장치가 있고 인슐린이 여기에 결합해야만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나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이 열쇠가 제대로 맞지 않습니다. 세포의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고 혈액 속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 공복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혈당 수치가 높아집니다. 단순히 공복이어서 혈당이 낮아야 한다는 상식과 달리 실제로는 몸 안에서 복잡한 생리적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를 넘어 몸이 새벽 시간 동안 생존과 활동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과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내부 장치의 오작동. 이제 곧 하루가 시작된다. 포도당을 방출하라.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몸은 겉으로는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매우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뇌 속 시상하부는 하루의 리듬을 감지하며 해가 뜨기 전부터 신체를 준비시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시상하부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관장하며 온도, 호르몬 분비, 에너지 대사 등 모든 과정을 조율합니다. 이어서 뇌하 수체와 부신에서는 코르티솔, 성장 호르몬,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같은 강력한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단순한 화학물질이 아니라 마치 전쟁을 앞둔 장군처럼 몸 안의 각 기관과 세포에 에너지 동원 명령을 내립니다. 특히 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간에는 우리가 하루 동안 섭취한 음식에서 저장한 별표 글리코겐, 글라이커전, 별표이라는 에너지 저장고가 있습니다. 밤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간은 필요할 때 즉시 글리코겐을 분해하여 포도당을 혈액 속으로 방출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포도당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뇌와 근육, 심장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과정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룹니다. 혈중 포도당이 상승하면 인슐린이 즉시 반응해 세포의 문을 열고 포도당을 에너지로 변환시키므로 혈당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혈당이 적정 범위에 유지되고 우리는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사람에게는 상황이 다릅니다. 인슐린은 세포의 열쇠 역할을 합니다. 세포 표면에는 인슐린 수용체라는 잠금 장치가 있어 인슐린이 여기에 결합해야만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나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이 열쇠가 제대로 맞지 않아 세포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포도당은 혈액 속에 남아 있게 되고 공복임에도 아침 혈당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 현상을 단순히 공복 혈당 상승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의 생리적 생존 전략이 뒤엉킨 결과입니다. 몸은 스스로를 깨우고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려 하지만 인슐린 저항이라는 장애 때문에 포도당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새벽 시간 동안 증가하는 혈당은 단순히 간에서 나온 포도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장 호르몬과 코르티솔은 근육과 지방 조직에도 영향을 미쳐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동시에 간에서 포도당 생산을 늘립니다. 이 과정은 우리 몸이 에너지 긴급 배치를 수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수면 중 스트레스가 높거나 수면의 질이 낮으면 더 많이 분비됩니다. 즉, 충분히 자도 아침 혈당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몸 안에서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입니다. 저녁에 늦게 먹거나 탄수화물과 설탕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밤새 안정되지 못하고 인슐린 시스템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합니다. 저녁 식사 후 바로 소파에 앉거나 TV를 보는 습관도 문제가 됩니다.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혈당이 소비되지 않고 혈액 속에 남게 되므로 밤새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간과되는 요소 중 하나가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면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몸은 이를 위험 신호로 인식합니다.
이에 따라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분비가 증가하여 간에서 포도당이 추가로 방출되고 혈당이 상승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인슐린 저항성이 더욱 심해지고 당뇨병 발병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결국 아침 공복 혈당 상승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새벽 현상, 단퍼나먼한, 소모의 효과, 사마자이 이펙트, 인슐린 저항성, 수면 질과 생활 습관 등이 서로 얽혀 단순히 공복이라는 이유만으로 혈당이 낮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저녁 식사를 조절하고 숨은 당을 줄이며 저탄수화물 국물 요리를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면 혈당이 안정됩니다. 식후 가벼운 걷기와 같은 활동은 혈당을 효율적으로 소모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연속 혈당 측정기를 활용하면 밤사이 혈당 변화 패턴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새벽 현상인지, 소모의 효과인지, 혹은 저녁 식사 문제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침 혈당이 높게 나오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밤새 생존과 활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포도당 공급과 호르몬 분비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이나 생활 습관, 수면 질 등으로 인해 이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이해와 관리로 우리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건강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간은 즉시 그 명령을 수행합니다. 간 속에는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저장해둔 별표 글리코겐, 글라이커전, 별표이라는 에너지 저장고가 있습니다. 이 글리코겐이 마치 응급연료처럼 분해되어 포도당 형태로 혈액 속으로 방출됩니다. 덕분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움직일 수 있고 뇌는 깨어날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 현상, 단퍼나먼한 우리 몸이 스스로를 깨우기 위한 자연스러운 생리작용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과정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룹니다. 포도당이 증가하더라도 인슐린이 즉시 반응의 세포의 문을 열고 포도당이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사람에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인슐린은 본래 세포의 열쇠입니다. 세포 표면에는 잠금장치 같은 인슐린 수용체가 있고 인슐린이 여기에 결합해야만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나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이 열쇠가 제대로 맞지 않습니다. 세포 문이 열리지 않고 포도당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혈액 속에 남게 되죠. 그 결과 공복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혈당 수치는 오히려 상승합니다. 이는 단순한 공복 혈당 상승이 아니라 몸이 깨어나기 위해 내보낸 에너지가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채 방치되는 현상입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몸은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기상준비 모드로 들어갑니다. 코르티솔이 상승하고 간은 포도당을 방출합니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이 있는 사람의 몸에서는 그 포도당이 세포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결국 혈당계는 그것을 별표 혈당 상승 별표로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즉, 새벽 현상은 누구에게나 일어나지만 혈당이 높게 잡히느냐,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는 인슐린 감수성에 달려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혈당이 아침에 높게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전날 음식을 잘못 먹었다거나 당뇨가 악화됐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몸이 정상적인 생리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현상을 단순히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밤새 일어나는 호르몬의 전쟁이 그 배후에 있습니다. 새벽에 분비되는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불립니다. 이 호르몬은 신체가 위험 상황에 대비하도록 돕지만 동시에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성장 호르몬 역시 단백질 합성을 돕는 동시에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자극합니다. 여기에 부신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이 더해지면
혈당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몸은 내일을 준비해야 하니까 에너지를 확보하려는 것뿐인데 인슐린 저항이 있는 사람은 그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에 또 다른 요인인 별표 소모기 현상, 사마자이 이펙트, 별표도 있습니다. 밤 동안 혈당이 너무 낮아질 경우 몸은 반사적으로 코르티솔과 글루카곤을 분비하여 혈당을 급격히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측정했을 때 오히려 고혈당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두 현상, 즉 새벽 현상과 소모기 현상은 겉보기엔 같지만 원인은 다릅니다. 전자는 정상적인 생리 반응이고 후자는 밤중 저혈당에 대한 보상 반응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둘 다 아침 혈당 상승을 유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식습관, 수면 패턴, 스트레스, 약물 복용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밤 늦게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면 간은 밤새 높은 인슐린 농도에 노출되고 그 결과 인슐린 저항이 악화됩니다. 또한 수면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한 날에는 코르티솔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혈당이 더 쉽게 오릅니다. 심지어 혈압약이나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러한 아침 혈당 상승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아침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규칙적인 수면과 일정한 기상 시간이 중요합니다. 몸의 생체 시계가 안정되면 호르몬 분비도 균형을 찾습니다. 둘째, 늦은 밤 간식은 피하고 저녁 식사에서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세요. 이것은 밤새 혈당을 완만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적절한 운동이 필수입니다. 하루 20에서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만으로도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간의 포도당 방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수면 전 혈당을 체크해 보세요. 만약 너무 낮다면 작은 단백질 스낵을 추가하여 새벽 저혈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여 인슐린 조절이나 약물 용량을 점검해야 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아침 혈당이 오르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몸이 생존을 위해 밤새 일으키는 복잡한 생리 반응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완벽하게 논리적이고 우리를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신호를 올바르게 읽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수면, 균형 잡힌 식단,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꾸준한 운동이 그 해답입니다. 당신의 몸은 늘 최선을 다해 당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몸을 지켜줘야 할 차례입니다. 오늘 아침 혈당 수치가 당신에게 보내는 작은 메시지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이자 다시 균형을 되찾을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아침 혈당이 오르는 이유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몸이 생존을 위해 밤새 수행하는 정교하고 놀라운 생리 반응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회복하고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그 과정에서 혈당이 오르는 것은 몸이 잘못 작동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시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신호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정교한 시스템이 균형을 잃었을 때 시작됩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 과도한 당 섭취 이런 요인들이 쌓이면 몸은 점점 인슐린의 신호에 둔감해집니다. 그 결과 간이 새벽에 방출하는 포도당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은 채로 높은 아침 혈당이라는 숫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되살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첫째, 수면을 바로잡는 것.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수면 중에 코르티솔 리듬이 조절되고 인슐린 감수성이 회복됩니다. 밤 12시 이전에 잠드는 것만으로도 아침 혈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식단의 균형을 지키는 것. 밤늦은 탄수화물 섭취는 새벽 혈당 상승을 가속화합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고 단순당을 줄이면 간이 불필요하게 포도당을 방출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셋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계속 높여 몸이 항상 위기 모드에 머무르게 만듭니다. 명상, 가벼운 산책, 깊은 호흡 같은 작은 습관들이 당신의 호르몬 리듬을 되살립니다. 건강한 사람의 몸은 정교한 시계를 닮았습니다. 해가 뜨면 몸의 리듬이 깨어나고 해가 지면 다시 안정됩니다. 이런 리듬 속에서 인슐린은 마치 에너지의 열쇠처럼 작동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들어오고 인슐린은 즉시 반응하여 세포의 문을 엽니다. 포도당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전환되고 우리는 이를 통해 움직이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들거나 잘못된 식습관,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 등이 반복되면 이 정교한 시스템이 서서히 어긋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몸의 세포가 인슐린에 둔감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인슐린이 아무리 세포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느리거나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췌장이 문이 안 열리네 하며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은 점점 피로해지고 인슐린의 효율은 더 떨어집니다. 결국 포도당은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관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의 시작입니다. 특히 아침에 이 현상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몸의 호르몬 시계 때문입니다. 새벽 시간대, 특히 오전 4시에서 8시 사이에는 코르티솔, 성장 호르몬, 에피네프린 등의 각성 호르몬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는 우리가 깨어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호르몬들은 간에 명령을 내립니다. 포도당을 방출하라. 간은 저장해둔 글리코겐을 분해하여 혈류로 포도당을 내보냅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인슐린이 이 증가된 포도당을 빠르게 처리해 세포로 흡수시킵니다. 덕분에 혈당은 일정하게 유지되며 우리는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의 몸에서는 이 과정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포도당은 세포에 흡수되지 못하고 혈관 속에 머무르며 결국 공복인데도 혈당이 높아지는 기이한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췌장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러나 이미 세포는 그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혈당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인슐린 수치는 점점 높아지고 세포는 점점 더 무감각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대사폭풍의 시작입니다. 당뇨병으로 진단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통증이나 자각 증상이 없지만 몸 안에서는 이미 수년간의 변화가 누적되고 있는 것이죠.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면 단지 혈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인슐린은 단순히 포도당 조절 호르몬이 아니라 지방 저장과 염증 조절, 심지어 뇌의 신호 전달에도 깊이 관여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지속되면 지방이 간에 과도하게 축적되어 지방간을 유발하고 근육의 에너지 사용 효율도 떨어집니다. 동시에 염증 물질이 증가하면서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변화가 단 하루의 폭식이나 한 번의 스트레스로도 일시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밤늦게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거나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날,
혹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다음 날 아침 혈당이 평소보다 높게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간이 포도당을 더 많이 내보내고 인슐린 저항성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조절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단 것을 줄인다는 수준이 아니라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을 선택하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며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공복 혈당이 높다면 전날 저녁에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간의 당 방출 속도를 조절하고 인슐린 반응을 안정시킵니다. 또한 잠자기 전의 행동도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인슐린 민감도를 떨어뜨립니다. 단 5시간 이하의 수면을 지속할 경우 다음 날 아침 혈당이 평균보다 10에서 20% 더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역시 강력한 혈당 상승 요인입니다. 정신적인 긴장은 몸에게 위험하다 라는 신호를 보내고 몸은 이에 대비해 즉시 포도당을 방출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포도당은 사용되지 않고 혈액 속에 남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운동입니다. 특히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은 인슐린에 도움이 없어도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즉, 운동을 하면 세포의 문이 인슐린 없이도 열리는 셈입니다. 하루 30분의 가벼운 걷기, 혹은 주 3회 근력 운동만으로도 인슐린 감수성이 눈에 띄게 개선된다는 사실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공복 혈당이 오르는 이유는 단순히 밤에 당이 올라서가 아니라 몸이 깨어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에너지 반응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조절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신호가 왜곡된 것이죠. 그러니 아침 혈당이 높다고 해서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숫자는 몸이 보내는 경고이자 요청입니다. 이제 나를 돌봐줘야 할 시간이에요. 라는 몸의 목소리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하루의 루틴을 점검하세요. 잠은 충분한가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있나요? 식사는 일정한가요? 이 3가지 기본만 바로잡아도 인슐린의 문은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혈당 조절의 비밀은 약이나 특별한 보조제가 아니라 몸의 리듬을 되찾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몸의 언어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응할 때 공복 혈당의 수수께끼는 더 이상 두려운 숫자가 아니라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넷째, 꾸준한 운동. 운동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는 제2의 간 역할을 하며 규칙적인 움직임은 세포가 다시 인슐린 신호에 반응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4가지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몸이 나는 아직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언어입니다. 당신의 몸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에너지를 만들어 당신을 깨우고 피로 속에서도 균형을 잡으려 노력합니다. 혈당이 높게 나왔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라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귀를 기울이세요. 그 안에는 몸이 보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를 돌봐줘. 나는 아직 너를 지킬 수 있어. 건강은 숫자가 아닙니다. 수치 뒤에 숨은 몸의 언어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진짜 회복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아침 혈당이 조금 높았더라도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다시 균형을 되찾고 몸의 리듬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이고 과학적인 기회 말입니다. 결국 아침 혈당의 상승은 단순히 잘못된 습관이나 나쁜 몸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밤새 준비해온 생존의 신호입니다.
몸은 늘 균형을 회복하려 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두려워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식사, 스트레스 조절, 그리고 꾸준한 운동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언어에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혈당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이해할 때 우리는 숫자에 흔들리지 않고 진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